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케이블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에서 케이블은 단순히 전기가 흐르는 선이 아니다. 지난번에 알아봤죠? 각 케이블은 전달하는 신호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의 종류별로 음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 봐야 합니다. 오디오는 전류, 전압, 그리고 아날로그 파형, 디지털 파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의 종류별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케이블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파워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인터커넥터,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케이블이 담당하는 전기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파워 코드는 전압이 220V로 고정된 상태에서 기기가 필요로 하는 대량의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이 흔들리지 않게 버티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은 0V에서 수십 볼트까지 전압이 요동치며 스피커를 물리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강력한 전류가 동반됩니다. 즉, 전압과 전류가 함께 쏟아지는 에너지 전송 과정입니다. 인터커넥터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순수한 전압 전송으로 봐야 됩니다. 힘이 아니라 미세한 신호파형, 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디지털 케이블은 0과 1의 사각파 전압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전력이 아니라 신호의 정확한 타이밍, 즉 클럭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듯 각각 다른 케이블의 특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은 앰프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디오 케이블 중에서 파워 코드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역폭이 확장되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며 음질이 명료해지는 효과 등은 파워 코드로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음질 개선의 효과는 앰프나 스피커와는 또 다른 영역이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파워 코드는 오디오 기기의 전원부가 음질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발생한다 할 수 있으며, 파워 코드는 노이즈 전송 선로이자 전원부의 첫 번째 필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케이블 무용론자 관점에서는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앰프 내부에서는 결국 AC를 DC로 바꾸는데 AC 60Hz 전원 케이블이 무슨 소리에 영향을 줍니까? 맞습니다. 모든 오디오 기기 내부에서는 전원부에서 정류 과정을 거쳐 AC를 DC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AC, DC가 아니라 그 위에 얹혀서 들어오는 노이즈입니다. 전원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60Hz의 순수 전력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60Hz도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이즈가 같이 얹혀져서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날로그의 세계죠. 그래서 노이즈라 하면 가정 내의 전력선 노이즈라든가 냉장고, 에어컨, 조명, PC, SMPS 노이즈, 그리고 EMI, RFI 고주파 노이즈는 물론 접지 루프 노이즈까지 마구제비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노이즈는 정류 과정을 거쳐도 100%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DC 전원 레일의 잔류 리플과 고주파 노이즈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결국 오디오 회로의 전반, 특히 증폭단과 DAC의 클럭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60Hz 전류를 전송하는 파워 코드가 왜 20에서 2만 Hz 오디오 신호에 영향을 줄까? 이는 DC로 작동하는 앰프에 노이즈로 인한 음질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파워 코드에는 60Hz의 전기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수십 헤르츠에서 수메가, 수기가헤르츠 대역의 노이즈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워 코드는 왜 오디오의 음질에 영향을 끼칠까요? 파워 코드 교체 시 음질 변화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노이즈 차단 안테나 효과 방지입니다. 2m짜리 전선은 공기 중에 고주파 노이즈 EMI RFI를 빨아들이는 2m짜리 안테나와 같습니다. 이러한 안테나 효과로 노이즈를 흡수하여 오디오 기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파워 코드는 정밀한 쉴딩과 꼬임 구조,
효과적인 유전체로 이 안테나 효과를 무력화하여 노이즈가 기기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럼 방금 전 말씀드린 전원부의 첫 번째 필터 역할이 뭘까요? 케이블의 고유의 인덕턴스와 캐퍼시턴스 값은 전원부에 도달하기 전 노이즈를 걸러내는 1차 필터로 작용합니다. 그 효과는 노이즈 유입이 줄어들면서 배경이 정숙해지고 묻혀있던 미세한 잔향과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순간 전류 공급 능력도 파워 코드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앰프가 폭발적인 소리를 낼 때 순간적으로 대전류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케이블의 저항이 높으면 전압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파워 코드는 브랜드, 모델에 따라서 소스 기기, 프리앰프, 파워앰프용으로 기기 특성에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요. 소스 기기용으로는 쉴딩 및 노이즈 차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소스 기기는 전력 소모량은 적지만 전원 노이즈에 가장 민감합니다. 외부의 고주파 노이즈가 전원선을 타고 들어오면 디지털 클럭의 타이밍을 흔들어 지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아날로그 출력단의 배경의 정수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도체의 굵기, 저항보다는 차폐 성능이 뛰어난 케이블을 써야 합니다. 2중, 3중 실드 처리가 되어 있거나 별도의 그라운드 노이즈 제거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유리합니다. 선재는 고주파 전송 특성이 좋은 것이 해상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파워앰프만큼 대전류를 쓰지는 않지만 여기서 유입된 노이즈는 파워앰프를 거치며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따라서 소스 기기 수준의 정숙함, 쉴딩이 필요하면서 정보량을 깎아먹지 않는 구조적인 완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에서는 무조건 굵고 뻣뻣한 케이블보다는 적절한 굵기를 유지하면서 진동 제어와 차폐 설계가 균형을 이룬 중립적 성향의 케이블이 유리합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강조하는 튜닝보다는 고순도의 도체와 우수한 유전체 및 안정적인 유전 방식을 적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색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미세한 강약 조절인 마이크로 다이내믹스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파워앰프는 스피커 유닛을 정확하게 제어, 제동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류를 끌어다 씁니다. 이때 케이블의 저항이 높으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여 저역의 타격감이 사라지고 구동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인덕턴스 수치가 높으면 전류의 공급 속도라고 그러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지연되어 빠른 비트의 음악에서 리듬이 무너지고 템포가 처지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실딩보다는 전력 전송 효율이 1순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체 단면적이 충분히 넓은 굵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저항을 낮춰야 됩니다. 과도하게 겹겹이 쌓인 실딩 구조는 오히려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여 소리의 개방감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인덕턴스를 낮춘 설계에 케이블을 매칭해야 앰프가 가진 본연의 출력을 100%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함정이 있는데요. 선재가 무조건 굵거나 굵은 단신선을 사용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저항이 낮아져서 중저역의 힘과 밀도감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 등으로 인해 고역의 감쇄가 발생하고 디테일이 무뎌질 위험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파워 코드를 교체하여 앰프에 힘이 붙었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고역의 해상도와 입자감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워 코드의 교체 효과는 단순한 50, 60Hz 신호의 변화가 아니라 고주파 노이즈 유입의 차단과 앰프 전원부로의 깨끗한 전류 공급 능력 개선이라는 노이즈 및 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오디오 기기의 근본적인 작동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후단의 신호 케이블보다 더 큰 음질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전압과 대량의 전류, 그에 따른 자기장의 진동, 그리고 스피커에서 들어오는 역기 전력까지 스피커 케이블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가장 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블이 스피커 케이블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0에 가깝고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주파수마다 요동을 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스피커 케이블은 앰프의 제동력, 댐핑 팩터를 스피커까지 전달하는 연장선이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역기 전력을 앰프로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은 저항과 댐핑 팩터가 중요합니다. 케이블의 저항이 높으면 앰프가 가진 댐핑 팩터가 스피커 케이블에서 깎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커 케이블의 교체로 저역의 그립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덕턴스, 코일 성분이 발생합니다. 이 인덕턴스는 고주파 신호를 차단하는 저항 성분으로 작용하여 초고역의 배음이 잘려나가 소리가 답답해지고 무대의 공간감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은 꼬임 구조나 지오메트리 구조를 통해 인덕턴스를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맑은 고역을 보장합니다. 고주파 신호는 도체의 중심이 아닌 표면만 타고 흐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너무 굵은 단신선을 쓰면 고역과 저역의 도달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얇은 선을 여러 가닥 꼬거나 리츠 와이어라고 그러죠. 중공형 구조를 사용하여 전대역의 신호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설계를 합니다. 굵으면 저역이 좋고 얇으면 고역이 좋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스피커 케이블에는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에 의해 케이블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의 강력한 음파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케이블로 전달됩니다. 이 진동은 케이블 내부에서 다시 전기적 노이즈로 변환되어 소리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고급 케이블일수록 두터운 피벗과 진동 흡수제 등을 사용해서 정숙한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인터커넥터입니다. 파워 코드와 스피커 케이블이 에너지를 다룬다면 인터커넥터는 정보를 다룹니다. 소스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는 매우 연약합니다. 이 신호가 인터커넥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염된다면 그 뒤에 연결된 앰프가 아무리 좋아봤자 오염된 신호를 수십 배로 증폭시킬 뿐입니다. 즉 밑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케이블입니다. 인터커넥터를 흐르는 전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류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압의 높낮이만 전달되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극도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노이즈가 섞여도 음악의 디테일과 배경의 정숙감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터는 외부 노이즈를 막아낼 수 있는 이 쉴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쉴딩이 잘못되어 노이즈가 유입되면 배경의 정숙함이나 SMB 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커패시터 성질은 인터커넥터에서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역의 개방감, 무대의 공간감, 투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터커넥터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고주파 신호는 도체의 표면을 타고 흐르는 성질이 강합니다. 도체 표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결정 구조가 거칠면 미세한 신호가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순도의 선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세한 신호의 표면 전송 능력을 극대화하여 해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도체의 재질에 따른 화려함이나 온기감이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터커넥터가 사용되는 구간별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커넥터는 소스 기기와 프리에도 연결이 되고 프리와 파워에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 소스 기기와 프리앰프 구간은 정보량의 보존과 해상력이 관건입니다. 가장 약한 신호가 흐르는 구간으로 여기서 잃어버린 정보는 뒤에서 절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케이블, 특히 해상력이 좋고 차폐가 완벽한 케이블을 투자해야 하는 최우선순위 구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구간은 밸런스와 질감이 중요한데요. 프리앰프가 만든 소리의 톤을 파워앰프로 전달하는 구간으로 너무 쏘거나 너무 무르지 않은 시스템 전체의 음색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립적 성향의 케이블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케이블입니다. 가장 어려운 케이블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디지털은 0과 1인데 케이블이 왜 영향을 주냐? 데이터가 깨지면 소리가 끊기는 거 아니냐? 하지만 디지털 오디오의 신호는 공중부양에서 날아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케이블을 타고 흐르는 건 결국 고속으로 스위칭되는 구형파 스퀘어 웨이브입니다. 아주 빠르게 변하는 아날로그 전압 파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품질이 떨어지면 파형의 모서리가 뭉개지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는 지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바로 임피던스 정압입니다. 각 디지털 케이블별로 임피던스 옴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임피던스 수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수도관의 비유를 해봅시다. 넓은 간을 흐르던 물이 갑자기 좁은 간을 만나면 물이 벽에 부딪혀서 뒤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임피던스, 저항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신호가 가다가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반사, 리플렉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반사된 파동이 들어오는 신호를 방해해서 타이밍을 흔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지터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도 USB 쓰는데 잘만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 전송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USB 오디오는 등시성 전송, 아이소크로노스 트랜스퍼 방식을 씁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하기에 데이터가 조금 깨지거나 늦게 도착해도 잠깐 멈춰봐, 다시 보내 라고 재전송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러가 난 채로 넘어가거나 타이밍이 틀어진 채로 재생해버리게 됩니다. 프린터 벌크 전송 방식은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게 우선이지만 USB 오디오는 정확도보다 시간의 엄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더넷, 랜 연결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는 데이터가 깨지면 재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완벽하게 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랜 케이블의 진짜 문제는 노이즈의 유입입니다. 랜 케이블은 아주 긴 안테나와 같습니다. 공유기와 허브에서 발생한 고주파 노이즈를 그대로 달고 DAC의 심장부로 직행해버립니다. 더군다나 고주파 신호는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 때문에 케이블 표면을 타고 흐르는데 실딩이 부실한 랜선은 그야말로 노이즈가 달리기 좋은 그런 고속도로가 됩니다. 디지털 오디오에서 지터는 모든 음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트리밍 시대의 디지털 케이블은 파워코드 다음으로 아니면 모든 케이블 중에서 음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 봐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케이블도 0과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아날로그 부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이블 종류별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올바른 케이블 선택하는 방법, 기기와 매칭하는 방법,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